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를 원하고 저걸 발표하는 건지 그런 의구심을 들 때가 중개사로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물건이 다 말랐어요. 없어요. 매매가 7, 80%, 전월세가 10%, 20%밖에 안 돼요. 전월세 물건이 없으면 전월세 살던 사람들이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사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매매 수요가 자꾸만 늘어나는데 가격이 안 올라요? 사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아파트이고 고가주택이고 다주택자에 집중돼 있어서 사실 주거약자인 저소득층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한테는 아주 먼 나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소득이 높지가 않아서 좀 부모님의 도움도 받고 대출의 도움도 받아서 현재는 결국 월세주택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세제 개편으로 인해 임대인이 실거주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방을 빼야 한다고 제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힘들게 구한 집도 또 똑같이 이렇게 힘들게 또 집을 구해야 하는 건지. 지금 주택 문제의 가장 핵심은 아파트입니다. 애초에 왜 이렇게 아파트 중심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파트가 좋아서 그런가? 나는 단독주택이 좋은데, 연립이 좋은데,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만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정부의 잘못된 조세 정책 때문입니다. 사실 이번에 83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있긴 했었지만 이번 83 대책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냥 이재명 정부 시즌1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는 장기 보유자라든지 고령자라든지 기존의 실소유자들을 건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오세훈 서울시장님 입장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이 부동산 관련해서 걱정이 많으시죠? 이번 정부 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보다는 오히려 부동산 시장이 더욱더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는 현상을 우리가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한여름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그런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부동산 정책의 안정화를 원하고 저걸 발표하는 건지 그런 의구심을 들 때가 중개사로서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서울시에 같은 경우에는 전월세 물건이 다 말랐어요. 없어요. 우리 중개사들이 예전에 중개를 할 때 보면 전월세를 갖다가 우리가 중개하는 게 한 7, 80%, 많게는 8, 90%, 또 매매를 중개하는 것이 20%, 10% 정도 이렇게 중개를 했는데 요즘은 거꾸로예요. 매매가 7, 80%, 전월세가 10%, 20%밖에 안 돼요. 전월세 물건이 없으면 전월세 살던 사람들이 매매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이사를 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매매 수요가 자꾸만 늘어나는데 가격이 안 올라요?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정부의 대책은 지금 뭐죠? 정부의 대책은 다주택자 정말 제약 시하고 2주택만 넘어도 정말 다 세제혜택도 안 주고 또 1주택도 들어가서 살아야 보유세도 혜택을 주고 양도세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전세 줬던 것도 다 내가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집중되고 있는 부분이 아파트이고 고가주택이고 다주택자에 집중돼 있어서 사실 주거약자인 저소득층에 살고 있는 단독 다가구 주택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한테는 사실 아주 먼 나라의 얘기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 무조건 입주만 해야 됩니다. 거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임차 물건이 나올 수가 없는 구조고요. 그리고 대출 규제가 진행됨으로써 임차인들이 대출받을 수 있는 게 좀 한계가 좀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이 더 강화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정작
없는 임차인들은 점점 슬럼화되는 주택으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 자체가 사실은 아까 이창무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전월세에 대한 대책은 전혀 전무합니다. 그래서 사실 아파트 위주의 대책보다는 비아파트 위주의 대책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임차인의 그 주거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하는 대책들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현장의 목소리를 지방에서 올라와 올해 6월부터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게 된 사회초년생입니다. 어머니와 함께 올라와서 여러 지역의 부동산을 방문을 했었는데 방문하는 곳마다 다 매물이 없다는 말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 소득이 높지가 않아서 좀 부모님의 도움도 받고 대출의 도움도 받아서 전세주택을 계약하고 싶었는데 대출 여건도 까다로워지기도 했고 전세 매물도 많이 없어가지고 현재는 결국 월세주택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세와 관리비 등으로 좀 매달 고정 지출이 있어가지고 부담감을 갖고 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세제 개편으로 인해 임대인이 실거주하게 된다고 하면은 저는 방을 빼야 한다고 제가 어디서 들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렇게 힘들게 구한 집도 또 똑같이 이렇게 힘들게 또 집을 구해야 하는 건지 지금 걱정도 많이 되고 불안감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주택 문제의 가장 핵심은 아파트입니다. KB 평균 부동산 KB 통계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서울특별시 평균 아파트 매매 금액이 이제는 거의 16억입니다. 지금 15억 9천 몇백만 원까지 돌파했는데 그런데 아직도 현재 연립주택, 빌라 같은 경우는 3억 중반밖에 안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거 문제의 가장 핵심은 아파트다라는 걸 인식하고서 아파트를 공급하는 즉 재개발 재건축의 활성화를 해야 된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강조드렸었고요. 그래서 즉 유효 공급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애초에 왜 이렇게 아파트 중심적으로 가격이 올라가는가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생각해보지 않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냥 단순히 아파트가 좋아서 그런가? 나는 단독주택이 좋은데 연립이 좋은데 이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아파트만 올라가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정부의 잘못된 조세 정책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래세를 높은 나라들은 보유세가 낮고 보유세가 높은 나라들은 거래세가 낮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역시 이번 정책에 대해서도 저는 참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정책의 목적이 없습니다. 사실 이번에 83 세제 개편안을 보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거의 낙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시즌2라는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있긴 했었지만 이번 83 대책을 통해서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그냥 이재명 정부 시즌1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적어도 문재인 정부 때는 장기 보유자라든지 고령자라든지 기존의 실소유자들을 건들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는 거죠. 내가 언제 취득했던 간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것도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다라고 말하면서 세제 상한을 주기 시작하면서 다 팔으라는 식으로 가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당장 대통령께서도 93년도에 취득해가지고 98년도인가 시세 차익 25억이었었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투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 오래전에 취득했었으니까 실소유자였었으니까. 근데 지금 다른 사람들한테 특히 서울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네 양도 차익 큰데 팔아라. 언제까지? 2027년도까지. 이런 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오늘 시민 여러분들과 전문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지는 심정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 다종다양한 말씀을 많이 토해내 주셨는데 내리 속에 남는 표현은 이번 그 보유세, 양도세 많이 올리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일종의 국가 폭력으로 느껴진다 하는 표현이 가슴에 와서 닿더군요. 많은 분들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현재 살고 있는 곳에서 현금 흐름이 좋지 않은 가정 형편이라면 집 팔고 이사를 나가라고 유도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정책인가? 부동산 잡겠다고 해서 인간의 원초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이런 욕구를
침해하는 이런 종류의 정책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대통령께서 모르지 않으실 텐데 굳이 공개된 석상에서 신규 물량 늘어나는 것도 뭐 별로 없는데 그거 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라는 말씀하신 것을 제가 분명히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게 그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떠나서 그런 식의 인식을 공적인 자리에서 노출하시는 것 자체가 시장에 주는 메시지가 있다. 아, 정부는 정비사업에 적대적이구나. 열심히 하지 않겠다는 뜻이구나. 거기에서 나오는 각종 정부 정책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지체 현상에 대해서 해결 의지가 없겠구나. 그러면 앞으로 이 정권 내에서 정비사업을 통한 신규 주택 공급은 기대하기가 어렵겠구나. 그러면